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투자 전략, 특히 이제 변동성이 클 때 언제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 좀 깊게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시장 타이밍 맞추는 거랑 감정 배제하는 거. 아, 진짜 어렵잖아요. 오늘 좀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뭐 장기 보유가 좋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왜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걸까요? 특히 상승장 때. 뭐 2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화하는 전략.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중요할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락장이 닥치면요. 생각보다 이게 길고 힘들 수가 있어요. 아, 길군요. 네, 보통 한 2년 정도 지속되기도 하거든요. 2년이요? 와.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다른 자산 가치도 막 떨어지고 현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쵸. 다 같이 떨어지니까. 네, 뭐 예상치 못한 실직이라든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폭락한 가격의 비트코인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 이걸 피하려면 미리 좀 대비하는 게 현명하죠. 아,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군요. 맞습니다. 특히 고점에서는요. 이게 진짜 고점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네, 더 갈 것 같고. 그렇죠. 2018년 1월도 그랬고 2021년 그 두 번의 고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더 오를 거라 생각했지 이게 하락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지표들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흥미로운 관계가 보인다는 금 가격과의 비교는 어떤가요? 네, 그거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요. 금 가격 상승세가 좀 꺾이거나 횡보하는 시점,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아, 금이 주춤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네, 그런 경향이요. 예를 들어 2016년 말에 금 가격 조정되고 나서 2017년에 비트코인 급등했고요. 2020년 중순에 금 가격 조정 후에 2021년 비트코인 급등, 이런 예가 있죠. 오, 신기하네요. 최근에도 금 가격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또 다른 비트코인 강세장의 신호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럼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금하고 비트코인이 뭐랄까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금 ETF 자금이 빠져서 비트코인 ETF로 이동하는 모습도 관찰됐었고요. 아, 자금 이동도 있었군요. 네. 그럼 금 가격 말고 더 직접적인 지표는 없을까요? 그 글로벌 통화랑 M2 이건 어떤가요? 네.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죠. 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그 희소성 있는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풀리면 오른다. 그렇죠. 글로벌 M2 통화량이랑 비트코인 가격 추세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이 통화량 증가를 한 10주 정도, 그 정도 뒤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후행하는 거죠. 아, 10주 정도요? 시차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나서 이게 실제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최근 글로벌 M2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군요. 그럼 이제 실제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만한 구체적인 도구는 없을까요? 그 MVRV Z스코어라는 지표. 이거 많이 들어겠는데요. 네. MVRV Z스코어. 이게 비트코인 시장이 과대평가됐는지 아니면 과소평가됐는지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온체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온체인 지표요? 네. 블록체인상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나 심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아하. 간단히 말해서 이 Z스코어가 7 이상이면 과거 기록상 매우 과열된 상태예요. 그래서 강력한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7 이상이요? 네, 2013년 말, 2017년 말 고점이 딱 이 구간이었어요. 반대로 0 미만이면 과소평가된 상태,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여겨지죠. 아, 바닥 신호군요. 그렇죠. 2015년, 2018년 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이때가 이 구간이었고 그 이후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바닥 구간에서는 보통 막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공포 분위기. 네. 그래서 이런 지표 없이 그냥 심리만으로는 매수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 MVRV Z스코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매도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현재 Z스코어는 대략 한 2점대 후반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계속 변동하고요. 2점대 후반이요? 아직 7보다는 한참 낮네요. 네, 그렇죠. 과거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과열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요. 매도를 좀 시작해서 6 정도까지 완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4에서 6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 네. 일각에서는 이 지표 수준이 가격으로는 대략 13만에서 15만 달러 정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그렇죠.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 네. 중요한 건 실제 고점에서는 과열을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걸 좀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요. 미리 계획하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 네. 반대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현재 스코어가 역사적 바닥은 아니라는 점, 이걸 좀 인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저희는 비상자금 확보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금 가격, 글로벌 통화량 같은 거시 지표와의 관계, 그리고 MVRV Z스코어를 활용한 구체적인 매도 전략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MVRV Z스코어 같은 이런 지표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과연 미래 시장에서도 과거와 같은 효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아니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시장의 그 많은 소음 속에서 그 계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